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스스로 독약을 마시면서 저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나이가 들고 이제는 좀 마음 편히 살고 싶은데 주변에 꼭 마음 어지럽히는 미운 사람 한 명쯤 있으시지요. 우리는 미운 사람을 아예 안 보고 살거나 반대로 똑같이 갚아줘야 내 속이 시원해질 거라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던가요? 미운 감정을 곱씹을수록 오히려 잠 못 자고 시들어가는 건 상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피할 수도 없고 안 볼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은 상대를 억지로 용서하는 것도 그렇다고 무작정 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미운 사람을 대하는 이 한 가지 비밀만 깨달으시면 되죠. 이 비밀을 아는 순간 여러분을 괴롭히던 그 사람은 더 이상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아무리 껄끄럽고 미운 사람 앞에서도 절대 기죽거나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내 삶의 품격을 높여줄 지혜로운 대화법과 태도를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눈 사라지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참고 삭히며 스트레스를 받았었다면 댓글에 한 번을 거리를 두거나 선을 긋는 편이셨다면 두 번을 남겨주세요. 그럼 미운 사람으로부터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방법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임 같은 곳에서 매일 마주쳐야 하는 미운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꼴도 보기 싫으니 투명인간 취급하실 건가요? 아니면 분위기를 망칠까 봐 억지로 친한 척 연기하시겠나요? 어느 쪽을 선택하시던 마음이 불편하긴 매가일 겁니다. 투명인간 취급을 하자니 내가 옹졸해지는 것 같고 친한 척을 하자니 속이 까맣게 다 들어가기 때문이죠. 이럴 때 우리가 취해야 할 가장 지혜로운 태도가 있습니다. 여기 문화센터 노래 교실에 다니시는 65세 정숙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정숙 씨가 다니는 노래 교실에는 유독 남의 흉을 잘 보고 선 넘는 질문을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밉상 회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다들 그 회원을 슬금슬금 피했지만 좁은 동네에서 아예 안 보고 살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 회원에게 정숙 씨의 대처는 참 난달랐습니다. 정숙 씨는 그 회원을 보면 결코 투명 인간 취급하지 않았죠. 오히려 눈이 마주치면 가장 먼저 밝은 얼굴로 안녕하세요. 오늘 옷이 참 고우시네요. 라며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죠.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인사가 끝나고 그 회원이 아들네는 요새 어때? 용돈은 좀 줘? 라며 사적인 질문을 훅 치고 들어오려 하면 정숙 씨는 부드러운 미소를 잃지 않은 채 아유 다들 사는 게 똑같죠 뭐 제가 마실 물을 좀 안 떠와서요 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끊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을 때도 항상 그 회원과는 보이지 않는 선을 그듯 두세 자리 정도 떨어진 곳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죠. 미국 펜실바니아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에서 인간관계 스트레스를 조사한 결과 나와 맞지 않는 사람에게 명확한 심리적 경계선을 설정한 사람이 갈등을 피하려 무조건 맞춰주거나 반대로 아예 관계를 단절해버린 사람보다 스트레스 지수가 40% 이상 현저히 낮게 나타났습니다. 정숙 씨의 행동은 비겁한 회피가 아니었습니다. 인사는 깍듯하게 하되 겉은 내어 주지 않는 것, 즉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완벽한 거리를 확보한 거죠. 상대방에게 예의는 갖추어 내 품격을 지키면서도 나의 사적인 영역에는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이지 않는 유리벽을 친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도 불각은 불가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하러 상처받지 말고 너무 멀리하러 원한을 사지 말라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죠. 바산 정약용 선생께서도 인간관계의 거리에 대해 이렇게 통찰하셨습니다. 소인배를 꾸짖어 원수를 맺을 필요도 없고 친해져 끌려다닐 필요도 없다. 외유를 다하되 일정한 거리를 두고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지혜다. 미운 사람에게 깍듯한 예의를 갖추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무례함이 내 삶에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가장 강력한 방패인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이렇게 거리를 두고 선을 그으려니 마음 한구석이 찝찝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행동이 너무 적는 행동이라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주변 사람들이 떠나고 나 혼자 남아 외로워지는 건 아닐까 걱정되셨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죠. 나를 갉아먹는 사람에게 억지로 웃으며 내 귀한 에너지를 빼앗기는 것보다 정중한 존댓말로 보이지 않는 벽을 치는 것이 나의 평온을 지키는 데 훨씬 더 좋습니다. 내 에너지를 아껴두어라 진정으로 나를 아껴주는 좋은 사람들에게 더 따뜻한 정을 베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마주치면 눈을 피하지 말고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깍듯하게 인사하십시오. 대화는 거기서 끝내셔야 합니다. 사적인 대화에 낌새가 보이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뒤돌아서는 연습을 해보세요. 거리를 두는 것은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가장 우아한 방패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깍듯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 좋지만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자리에서 혹선을 넘어오는 경우가 있죠. 동창회나 식사 자리처럼 당장 도망칠 수도 없는 곳에서 누군가 대놓고 뼈 있는 농담으로 내 속을 긁어 놓는다면 어떨까요? 그럴 땐 똑같이 날선 말로 같이 쏘아붙여야만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걸까요?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간 68세 김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모임에는 학창 시절부터 유독 김 선생님에게 묘한 자격지심을 느끼며 알밉게 구는 동창이 한 명 있었죠. 그날에도 어김없이 많은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 동창이 뼈 있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김 선생의 큰아들은 아직도 그 시험 준비한다며 우리 아들은 이번에 대기업에서 또 승진을 해서 내가 안복 맞춰주느라 아주 허리가 휘어 잠깐 모임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조마조마한 눈빛으로 김 선생님의 입만 쳐다보았지요. 얼굴이 붉어져 화를 내거나 꿀먹은 벙어리처럼 고개 숙일 줄 알았던 김 선생님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아주 평온한 얼굴로 빙긋 웃으며 이렇게 말했죠. 아유, 자식 일은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알잖아. 그나저나 자네 아들 승진은 진짜 축하할 일이네. 아, 여기 찌개 끓는 냄새 좀 봐라. 다들 찌개 씻기 전에 얼른 밥부터 먹세. 순식간에 사람들의 시선은 보글보글 끓는 찌개로 향했죠. 통쾌하게 한 방 먹이려던 그 동창은 모든 표정으로 슬그머니 입을 다물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김 선생님의 부드러운 미소는 바보 같아서 꾹 참은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무료한 도발을 흔들리지 않고 내 감정의 주도권을 무료한 사람 손에 쥐어주지 않겠다는 아주 우아하고도 단호한 선언이었던 것이죠.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누군가의 도발에 즉각적으로 화를 내거나 감정적인 반응을 볼수록 상대방은 무의식적인 우월감과 쾌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즉 내가 씩씩거리며 화를 낼수록 내 귀한 에너지는 뺏기고 상대가 원하던 목적만 달성하게 해주는 꼴이 되는 것이죠. 아산정야 선생님 역시 일찍이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남의 말 한마디에 평생을 끌려다니게 된다. 타인의 가벼운 세치회에 묵직한 삶이 함부로 흔들리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준엄한 경고입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이해가 가면서도 문득 억울한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은 따끔하게 쏘아붙여야 속병 안 나고 다음부터 나를 만만하게 보지 않지 않을까요? 혹은 무조건 웃어 넘어가 주면 나를 잡아 보진 않을까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똑같이 화를 내며 받아치는 순간 상대가 쳐놓은 진흙탕 싸움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꼴만 되죠. 진흙탕에서 같이 뒹굴면 내 풍경만 떨어질 뿐입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통쾌하고 무서운 복수는 그 악기적인 말에도 내 삶은 티끌만큼도 타격받지 않는다는 그 굳건한 평온함을 보여주는 것일지 모릅니다. 타격감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는 재미가 없어서라도 더 이상 돌을 던지지 않는 법이니까요. 여러분, 오늘부터는 누군가 내 속을 긁는다면 속으로 내 감정의 주인은 나다. 라고 내내며 여유롭게 미소 지어 보십시오. 가능하지 않는 연습이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밖에서는 이렇게 능청스럽고 잘 넘겼는데 막상 집에 돌아와 누웠을 때 그 미운 사람이었던 알미운 짓들이 자꾸 떠올라 하가 치밀러 오른 적 있으시죠?
지루할수록 자꾸 생각나서 그 사람을 욕하느라 내 소중한 시간을 몽땅 망쳐버린 전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미운 사람을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올해 62세 박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박 여사님은 오랜만에 사랑하는 딸과 분위기 좋은 카페로 바람을 쐬러 가십니다. 한밖에는 예쁜 풍경이 펼쳐져 있고 앞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앉아 있었죠. 그런데 2시간 내내 달 여사님의 입에서는 지난번 참여한 모임에서 자기를 무시했던 밉상 지인의 흉만 끊임없이 쏟아나왔죠. 그 여자가 글씨에 어떻게 했는지 알아? 내가 진짜 기가 막혀서. 딸은 처음엔 맞장구 쳐 주었지만 1시간이 넘어가자 점점 지쳐 스마트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먹해진 채 집으로 돌아왔고 박 여사님은 그제서야 내가 이 아까운 시간에 딸이랑 나와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건가며 땅을 치고 후회하셨죠. 외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 뇌는 부정적인 감정을 곱씹고 험담을 할수록 그 대상과 관련된 신경회로를 더욱 강력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그 사람에게 매귀한 뇌의 공간과 시간 그리고 에너지를 고스란히 바치고 있는 셈이죠. 박 여사님은 딸과 있는 시간 동안 밉상인 지인에게 험담으로 복수했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눈앞에 있는 가장 소중한 딸보다 그 꼴보기 싫은 지인을 내 인생의 무대 한가운데 올려놓고 훨씬 더 극진히 대우해버린 꼴과 같죠. 전경 선생님께서도 마음에 둔 앙금은 결국 나를 해치는 독이 된다며 억울함을 마음에 오래 품지 말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단 한 번뿐인 내 인생의 무대에서 언제까지 그 꼴보기 싫은 사람에게 주인공 자리를 내어주며 끌려다니시겠습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미운 그 사람이 떠오를 땐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생각에 꼬리를 물지 마십시오.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움직여 다른 일을 하셔야 합니다. 청소를 하든 밖에 산책을 하든 평소 좋아하는 트로트를 크게 틀어놓든 매 주의력을 다른 곳으로 확 돌려버리세요. 한마디로 내 인생의 무대에서 그 사람을 매몰게 주인공이 아닌 엑스트라로 강등시켜 무대 밖으로 쫓아내는 겁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고 지금 내 앞에 행복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운 사람을 밀어내려 노력하다 보면 문득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애유도 나한테만 저렇게 모질게 굴고를 거는 걸까? 혹시 내가 무의식 중에 큰 잘못을 했거나 내 성격에 큰 문제가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자꾸만 나를 자책하게 만드느니 관계 정말 그 원인이 나에게 있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내 탓이라는 그 지독한 착각에서 당장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제 지인이신 60대 최 선생님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으셨죠. 항상 마주칠 때마다 사사건 12건은 앞집 이유 때문에 매일 밤 속을 끓였습니다. 최 선생님이 분리수거를 조금만 늦게 내놔도 이웃은 눈을 부르며 허를 냈고 엘리베이터에서 반갑게 인사를 해도 본체 만체하며 사람을 무안하게 만들었죠. 마음 악한 제 선생님은 내가 이사 올 때 떡을 안 돌려서 괘씸해서 저러나 내 인생이 너무 차가워서 오해를 샀나며 밤마다 이불을 뒤척이며 끙끙 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모임에서 그 앞집 이웃의 진짜 사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웃은 최근 마다들의 사업 실패로 노후 자금을 크게 잃고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겁니다. 이로 인해 가족들과도 잦은 불화에 시달리며 지옥 같은 매일을 버티고 있었던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최 선생님을 짓누르던 마음의 돌덩이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앞집 이웃이 매일같이 수화되던 날카로운 짜증과 분노는 애초에 최 선생님을 향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단지 자기 삶에 감당할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주체하지 못해 밖으로 아무렇게나 쏟아낸 것에 불과했던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투사라고 부릅니다. 자기 내면의 불안과 불행을 견디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덮어 씌우는 방어 기제죠.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알프레다 아들로는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해 타인의 과제와 나의 과제를 철저히 분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저 사람이 자신의 삶이 불행해서 화를 내는 것은 오롯이 저 사람의 과제일 뿐 내가 짊어져야 할 나의 과제가 아니라는 뜻이죠.
불교의 자범경에도 이런 훌륭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당신이 그 선물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결국 누구의 것인가? 고스란히 선물을 가져온 자의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원인을 알았습니다. 저 사람의 꼬인 마음은 내 탓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다면 불행한 사람이 매일같이 수화되는 미움과 짜증의 독화살을 내 마음에 꽂히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똑같이 독화살을 쏘며 진흙탕에서 뒹구어야 할까요? 아니면 무작정 그 사람을 피해 도망만 다녀야 할까요? 둘 다 아닙니다. 상대를 고치려 들거나 도망칠 필요 없이 내 마음속에 투명하고 튼튼한 방패를 하나 세우시면 됩니다. 상대가 나에게 비아냥거리거나 억지를 부릴 때 흔들리지 말고 속으로 이렇게 외치십시오. 아, 저 사람이 지금 자기 삶이 너무 불행하고 괴로워서 저러는구나. 하지만 저 불행은 내 것이 아니다. 주문하지 않은 택배가 오면 수치를 거부하고 반송하면 그만입니다. 상대가 던진 억지스러운 미움을 내 마음으로 수치하지 않으면 그 미움은 허공을 떠돌다. 결국 온전히 상대방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죠. 내 탓을 멈추고 상대의 불행을 떼어놓는 것, 이게 바로 어떤 상처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 품격을 지키는 가장 견고한 마음의 방패인 것입니다. 이렇게 날아오는 독화살을 우아하게 튕겨내며 마음의 평화를 찾으셨나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나에게 악의를 품고 덤벼드는 상대를 한번 내지 않고 오히려 당황하게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요? 30년 넘게 교직에 있다가 퇴직하신 65세의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선생님은 은퇴 후 작은 텃밭을 읽으며 상추도 심고 고추도 따는 소박한 행복을 노리고 계셨죠. 어느 날 평소 매사에 부정적이고 남 깎아내리기를 좋아하는 친척 동생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땀 흘려갖고 텃밭을 보더니 그 동생은 입술을 삐죽거리며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언니는 퇴직금도 두둑히 받으면서 뭘 이런 걸 사서 고생해. 허리만 아프고 돈도 안 되는 걸 되게 촌스럽게.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내 돈 주고 재밌어서 하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냐며 발끈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선생님의 입에서는 전혀 예상 밖의 말이 나왔죠. 이 선생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주 맑은 얼굴로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어머, 밖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구나.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겠네. 그나저나 넌 요새 뭐 재밌는 일 있어? 얼굴이 아주 좋아 보이네. 순간 친척 동생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비아냥 걸었으니 언니가 변명을 하거나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 안부를 물으며 긍정적인 호기심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동생은 얼굴을 붉히며 어물쩍 자기 이야기를 하다가 기가 꺾여 돌아갔죠. 상대는 분명히 선생님이 얼굴 붉히며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길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선생님은 상대의 얕은 수에 말려들어 분노하는 대신 상대방을 향한 호기심으로 응수하며 대화의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왔죠. 배어법 전문가들과 심리학자들은 이를 패턴 깨기 효과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뇌는 공격적인 말을 던질 때 내가 찌르면 저쪽이 화를 내거나 당황하겠지라는 일정한 패턴을 예상하고 작동합니다. 그런데 그 예상을 완전히 깨고 엉뚱하게 긍정이나 호기심으로 반응하면 내 회로가 일시적으로 정지하면서 멈칫하게 되는 것이죠. 예청년들의 지혜가 담긴 명심보감에도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했습니다. 나쁜 의도를 가지고 다가온 사람조차 상대의 흔들림 없는 긍정과 여유 앞에서는 꺾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진리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고개를 가우등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촌스럽다고 무시하는 말을 듣고도 웃으면서 안부를 물어주면 저쪽에서 나를 만만한 혹으로 보고 다음번엔 더 기어오르지 않을까요? 하고 말이죠. 걱정 마십시오. 악기적인 지르기를 물 흐르듯 근정으로 튕겨내는 사람 앞에서는 상대방도 더 이상 공격할 명분도 재미도 찾지 못해 스스로 떨어져 나가기 마련입니다. 분노의 가치조차 없다는 듯 쿨하게 넘겨버리는 것 한마디로 상처받지 않는 여유로움이 상대를 압도하는 가장 고단수의 처인 것이죠. 그러니 앞으로는 누군가 나를 은근슬쩍 도발한다면 화내거나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라고 여유롭게 인정해버린 뒤 그런데 넌 요새 어때?
라며 대화의 화살표를 상대방에게 확 돌려 버리세요. 공격할 틈 주지 않는 여러분의 우아한 여유 앞에서 상대는 더 이상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앞서 미운 사람의 공격을 여유롭게 튕겨내는 마음의 근육을 기르셨다면 이제 한 차원 더 높은 질문을 던져볼 차례입니다. 그저 피하고만이 지긋지긋한 악연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동참 모임에 참석했던 68세 김 회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임에는 돈 좀 벌었다고 사람을 너굴적으로 무시하는 오만한 동찬이 한 명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식당 종업원이 반찬을 조금 늦게 가져다 주자 사대질하며 "내가 누군지 알아. 사람을 무시해. 당장 사장 오라 그래라며 큰 소리를 치며 모욕을 주었죠. 주변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그 동창을 속으로 욕하기 바빴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 회장님의 마음에는 동창을 향한 비난 대신 깊은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나도 혹시 밖에서 저런 오만한 표정을 지은 적은 없었나? 집에서 내 아내나 자식들에게 혹은 아랫 사람에게 저렇게 기분대로 함부로 말을 내뱉은 적은 없었나? 김 회장님은 밉상 동창의 행동을 보며 그날 밤 자신의 지난 언행을 뼈저리게 되돌아보았죠. 남들은 동창을 흉보는 것으로 끝냈지만 김 회장님에게는 그 동창의 무례함이 스스로를 돌아보는 깊은 성찰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꼴보기 싫은 행동이 오히려 내 삶의 태도를 점검하고 품격을 높이게 만드는 살아있는 스승이 된 것이죠. 공자의 눈에 보면 사인행 필류하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는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는 뜻이죠. 훌륭한 사람에게서는 좋은 점을 배우고 나쁜 사람을 보면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고 스스로를 반성하는 거울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미운 사람의 못난 짓조차도 내 인격을 닦는 훌륭한 도구가 된다는 뜻이죠. 하지만 여기서 허두음을 짓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나를 깎아내리고 괴롭히는 그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에게서 도대체 뭘 배울 게 있다는 거냐고. 그건 책에나 나오는 말도 안 되는 이선이란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릅니다. 100권의 훌륭한 책을 읽고 첫마디에 듣기 좋은 명언을 듣는 것보다 내 눈앞에 있는 미운 사람의 흉한 추태를 직접 보는 것이 매점을 고치게 만드는 훨씬 더 강력하고 확실한 거울이 되곤 합니다. 이제부터는 누군가의 꼴보기 싫은 행동을 보게 된다면 같이 욕하는데 여러분의 귀한 입술을 쓰지 마십시오. 대신 속으로 나는 절대 저러지 말아야겠다. 저렇게 말하면 주변 사람이 다 떠나는구나 하고 나를 비추는 반면 교사로 삼아보세요. 이렇게 미운 사람을 반면 교사로 삼아 내 품격을 다듬었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나를 갉아먹는 사람이지만 오랜 친구라는 이유로 매 속을 끓이면서까지 관계를 끝까지 짊어지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우아하게 손을 놓아 주시겠습니까? 69세 이 여사님에게는 여고 시절부터 알고 지낸 40년지기 동창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엔 참 잘 통하고 좋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친구는 만날 때마다 자기 자식 자랑 아니면 며느리 흉만 한가득 쏟아내곤 했죠.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는 날이면이 여사님은 진이 다 빠지는 것 같으십니다. 그래도 40년 친구인데 하며 꾹 참고 만나더니 여사님은 어느 한 날 결단에 내렸습니다. 친구에게 화를 내거나 원망하며 절교를 선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먼저 연락하는 횟수를 줄이고 친구가 만나자고 할 때면 요새 몸이 좀 무겁네. 오늘은 손주봐 주기로 했어. 라며 부드럽게 거절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서서히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자게 연락도 뜸해지며 사람은 물 흐르듯 멀어졌습니다. 이 여사님은 친구와 싸우거나 칼로 무자르듯 인연을 억지로 끊어낸 것이 아닙니다. 마물이 번화됐듯 사람의 마음도 번한다는 것, 즉 다 되어버린 인연의 유통기한을 순리대로 조용히 받아들인 것이죠.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사회학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인간관계를 무작정 넓히는 것보다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를 정리하는 이른바 관계의 가지치기를 한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지수가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옛들 역시 시절 인연이라 하여 모든 인연에는 저마다의 때가 있으니 올 때 막지 말고 갈 때 잡지 말라는 지혜를 누누이 강조하셨죠.
수명이 다한 인연의 끈을 부여잡고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는 것이 과연 진짜 어른의 미덕일까요? 떠나가는 인연 혹은 내가 놓아야 할 인연에 더 이상 죄책감을 갖지 마십시오. 바산 정약용 선생께서는 인간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탁한 물을 비워내야 맑은 물을 채울 수 있듯 해로운 인연을 담담히 놓아주어라. 비로소 내 삶에 이로운 기인이 머물 자리가 생겨난다. 선생님의 말씀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을 비워낸 바로 그 조용한 빈자리에 비로소 진짜 기인과 새로운 시간이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산 정약용 선생은 18년이라는 길고 참혹한 유배지 생활 속에서도 결코 자신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애리같이 자신을 감시하고 헐뜯는 적들 속에서도 선생님이 가장 최우선으로 삼았던 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인생은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는데 쓰기엔 너무도 짧고 귀하다는 것을 이미 깊이 깨닫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지혜의 본질은 결국 하나입니다. 삐뚤어진 상대를 내 힘으로 뜯어치려 헛된 에너지를 쓰는 것보다 그 어떤 날쌘말에도 타격받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쌓는 것이 진정한 기티를 훨씬 더 드높이는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남은 인생 계속해서 미운 사람의 가시돋친 말에 귀한 나의 감정을 빼앗기며 끌려다니시겠습니까? 아니면 타인의 불행은 튕겨내고 나를 위해 우아한 거리를 두며 진정한 평온을 누리시겠습니까? 매일 마주하는 미운 사람을 향해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결국 그 작은 선택이 내 남은 삶의 얼굴과 품격에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지혜들을 한꺼번에 다 해내려 애쓰지 마십시오. 처음엔 당연히 어색하고 화가 치밀러 올라 속으로 삼키기 버거울 때도 있을 겁니다. 그저 오늘 딱 한 가지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깊이 와닿은 지혜 하나만 내일 당장 적용해 보십시오. 무리한 사람의 말에 똑같이 쏘아붙이는 대신 빈 한 번 웃어주거나 내 마음의 무대에서 미운 사람을 엑스트라로 슬쩍 밀어내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얕은 스트레스를 비워내고 나의 품격을 다듬어가다 보면 어느새 미운 사람은 저 멀리 떨어져 나가고 매겼된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진짜 기인들만 남는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현인의 등불이 밝혀두이니 지혜가 관계 속에서 남몰래 눈물 흘리셨을 여러분의 마음의 따뜻한 위로와 해답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걸심이라고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남은 생을 더욱 풍요롭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지혜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현인의 등불이 언제나 여러분의 빛나는 하루를 응원하겠습니다.